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왈 민지 어인야에 심어 수화하니 수화는 오 견도이 사자의원이와 미견도인이 사자야로라. 공자가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인에 있어서 여기서 또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민이라고 쓴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의 어원들. 여기서 백성은 그냥 민은 백성으로 보면 되죠. 통치의 대상자니까 백성이 인에 대해서 사실은 수화보다도 더 심한 것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소리야. 왜냐하면은 수화라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이 없으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살 수가 없죠.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음식은 물과 불에 의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또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생활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인에 대해서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수화는 내가 그것을 밟고 죽은 자는 봤다.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을 밟고서 죽은 자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소리죠. 백성들이 수화에 소래이 생하야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그 생에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인에 있어서 또한 원래 그런 것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수화는 외물이요. 수화는 밖에 있는 물건이고 인은 나한테 있는 거다. 수화가 없으면은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에 불과하지만 불인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 이것이 수화보다 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없어서는 불가한 것이다. 더욱 하루라도 없어서는 불가한 것이다. 하물며 수화는 혹 간혹 가다가 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인인즉 일찍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꺼려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거죠. 이 시가로되 이것은 공자가 사람들이 그 인을 하도록 권면한 말이니 아랫장도 이것을 따른다. 자왈 당인하여는 불량어 산이라. 인의 당에서는 선생님한테도 사양가서는 안 된다. 선생한테도 사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인이라는 것은 인으로서 위인, 이인, 위기, 임야라. 그러니까 인으로서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이다. 비록 선생일지라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필요는 없다. 말하자면 마땅히 용맹하게 나가서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에 아주 강조가 붙은 거죠. 용감하게 반드시 이렇게 한 거죠. 인자는 대체로 인자는 여기서 인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바다. 인소자유.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니 다툴 것이 있지 않으나 다툴 필요가 없지만은 다툴 필요가 있지 않은 게 어찌 사양함이 있겠는가. 정자어로되 위인 제기하니 누구에게 더불어 양보할 바가 아니다. 만약 선명이 밖에 있는 것은 명예죠. 좋은 이로 명예가 바깥에 있을 때는 불갑을 사양해야 된다. 그렇죠. 잘못하면은 명예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어떤 아주 치밀하게 얘기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일이 마땅히 그냥 해야 될 일이라면 마땅히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왈 분자는 정의불량이니라. 정의불량이니라. 정은
바르면서 고든 것이요 양은 시비를 선택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다. 예, 군자는 자 여기서 주자가 정하고 고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풀어 쓴 거예요. 정은 곧다, 바르다, 그런데 견고하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바른데 견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이런 뜻이 가지고 있다. 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이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주자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예. 군자는 바르면서 곧지만 양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자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왈 사군하되 경기사의 후기식이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되 그 일을 자기에 맡아진 그 책무를 먼저 존경하고 나서 그 먹는 것은 여기서 식은 복록이죠. 복록,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런 것은 뒤에 한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아주 그냥 전형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죠. CEO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좋아하죠. CEO가 봤을 때는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공자는 너무 소위 말해서 가진 자의 논리에서 아랫사람들이 복종하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후는 후액지 후액과 같다. 후독지 후 후액지 후. 앞에서도 번지가 물었는데 선난이 후액이라는 말 했잖아요. 먼저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얻을 것을 뒤로 해라. 그런 거죠. 식은 녹이다. 군자가 벼슬 하는 데 있어서 유관소자는 수기직하고 유언책자는 진기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본문에 나옵니다. 맹자에 나오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떠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분, 자기의 실질적인 그 직분을 다하고 닦고 언책자, 말로써 임금한테 충언하는 사람은 충을 다해야 된다. 모두 나의 일을 경할 따름이다. 먼저 구록의 마음, 녹봉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인 거죠. 여러분 윗사람이 베풀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농공행상도 분명하게 해야죠.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회사에 굉장히 유익하고 바람직한 일을 했는데 월급을 그냥 똑같이 준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일 안 합니다. 그 사람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반발심이 생기죠. 이거 뭐야? 그러면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평등만을 주장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기술 개발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아이템이 좋은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경제적으로 월등히 좋아졌다.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평등만을 적어가지고 모든 사람에 똑같이 준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뭐가 되죠?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게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좋은 말이죠. 여러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대는 구록지심이 구록하는 마음, 녹을 구하는 마음,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게 먼저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글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글을도 여러분 다루는 거예요. 다루다. 다루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공자가 말했으니까 이거는 진리야. 이건 위험한 거예요. 시대성이 맞지가 않죠.
아랫사람은 설사 밑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윗사람이 먼저 베풀지 않으면은 밑에 사람 안 움직입니다. 옛날에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사람한테 죽을 장소로 내보내야 돼요. 이건 가면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럼 죽기 전에서는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바쳐요. 그리고 자기의 윗사람이, 임금이 진심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그 감명을 받아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역사에 많이 나오죠. 야, 아무것도 대가도 없이 너 충성을 다해. 그러면 움직이겠습니까? 물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자기가 살 궁리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논리를 제공을 했지만 윗사람도 반대로 아랫사람들을 생활할 수 있게끔 그 터전이라든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주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봐주지 않는다면은 누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활, 이거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유교면 무륜이라. 아마 요것이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대만인가 어디 공자 사당에 가면은 이 유교면 무륜이라고 이렇게 딱 썼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성품은 여기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배움이 있게 되면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정말로 사람마다 해석하는 그 차이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자를 봤을 때 우리는 주자의 학설로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물론 주자의 설이고 아주 멋진 해석이에요. 그런데 주자 해석을 보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맹자의 성선설을 인용해가지고 이거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은 모두 다 선하나, 선이나 반어법이죠. 그런데 그 류에는 선악의 다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질이죠.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학 서문에서 모두 사람은 청강생민, 하늘로부터 인의예지성을 부여받았지만 가지고 태어났지만 거기에 기질차가 있기 때문에 기질지가 그 불능제라 누구나 같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선과 악의 어떠한 기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다 그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어떠한 그 태도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고로 군자가 배움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모두 다 보고선, 복기초라고 그랬죠. 이거를 복기초. 주에 보면은 그 주자 그 대학의 복기초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복기초라는 말을 장자가 썼다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장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자 보니까 복기초라는 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주자가 장자를 공부를 해가지고 장자의 좋은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다시 그 류의 잘못을 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육을 갖추면 여기서도 여러분 주자의 어떤 문제점이 바로 그러죠. 인간은 모두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후천적인 악이나 그 기질의 어떤 습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서 악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허물로 볼 수가 있죠. 허물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은 일을 경솔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허물이고, 성품이 너무 진중한 사람은 일에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더딘 게 흠이죠. 너무 더딘 겨. 결단력이 없는 게 허물이죠. 그게 바로 악이지, 이것이 악을 나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의 어떠한 편차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악으로서 규정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앞에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해서 쓴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의 성품이 과연 선하다 이렇게 규정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악만 가지고 안 되고 형벌도 중요한 거예요. 도덕이 중요한 만큼 어떠한 어떤 그 법 질서를 위해서 형벌의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사람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본 거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만큼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경험으로 송유들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질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자활, 도, 부동이면 불상이머니라. 도가 추구하는 바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할 수가 없다. 가는 길이 다르면은 여러분 서로 이렇게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이라 마치 선악 사정의 류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이거를 하기 전에 일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본다고 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무료는 반드시 주자처럼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게 유교무료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다가 나름대로 좋은 뜻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활 사는 달 이은이라.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아주 강조한 거죠. 사라고 하는 거는 말이라고 하는 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뜻을 올바르게 전함을 취하여 끝이는 것이다. 그 불여로서 말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장식하는 것으로서 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말을 뭐 얼버무린다든가 모호하게 얘기한다든가 이럴 때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 들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면이 견할세 급계언을 자활 개하라 하시고 급서기언을 자활 석야라 하시고 계자언을 자고지활 모제사라 하시다. 참 공자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악사인데 사는 원래 악사를 말해요. 악사. 그리고 그 옛날에 악사들은 전부 다 소경들이었어요. 사면이 이렇게 만났을 때 앞에 계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자가 때 아이고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이제 이르러서는 아유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자가 그럴 때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모두 앉았을 때는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개는 여기 앉아 있고 어떤 아무개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상하게. 사는 악산이 고자라. 예전엔 그런 거죠. 눈이 안 보이면 귀가 굉장히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의 어떤 옳고 그름, 청탁 이런 것을 다 구분해냈다는 거예요. 면은 이릅니다. 거듭 모제사를 거듭 말함으로써 낱낱이 앉아있는 사람을 들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면이 출이연을 자장이 문할 여사 언지도여이까. 그러니까 딱 벌써 차장은 벌써 다 그걸 보고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자활연하다. 고 상사지 도야니라. 그 사면이 악공이 나가거늘 자장이 이제 물어가니까 선생님 그 악공과 더불어 말하는 도입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 맞다 그럴세. 진실로 악공 눈먼 소견을 돕는 여기서 돕다야 돕는 도다.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상사라고 하는 말. 상사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자 성문에 공자의 문화의 학자들은 공자의 이런 일동에 무불존심 성찰이 야같다.
존심과 성찰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존심은 뭐죠? 정의 공부. 성찰은 뭐죠? 동의 공부. 예, 주자는 이런 식으로 글을 쭉 썼어요. 아주 용의주도하게. 예. 그러니까 존심 가운데 성찰이 있는 거, 성찰 가운데 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린 정과 동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상은 돕는 것이다. 옛날에 그 소경들은 반드시 돕는 이치가 있으니 그 도가 그 방법이 이와 같다. 대체로 성인이 이에 그 자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한 것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그 도를 다 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소경이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 소경이니까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를 다 했다 이 소리죠. 윤시가래되 성인은 처기 위인에 나 자신을 처하는 자세와 사람을 위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무불징기성이다. 그 징기성하지 아니함이 없다. 없다.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둔 자는 성인의 마음을 구할 것 같으면 이에 또한 알 수가 있다. 범시가로되 성인이 불모한가하고 그 호랍이나 과부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보통 옛날에나 뭐 얼마 전까지도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그 황가 고독 고아들이라든가 그 혼자 되시는 어떤 호랍이나 과부들을 업신여기고 그런 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불황무고 무고한 사람들, 무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았다. 이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성인은 그 불모한가하고 불황무고 어디에 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만큼 이제 약한 사람들이죠. 학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천하에 미룰 것 같으면 하나의 물도 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그 소를 얻지 아니함이 없다. 예.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예. 현실은 이치로 말할 때는 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죠. 성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성인의 설사 그런 일을 그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억울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고. 자, 오늘 그 공자의 어떤 뭐 소소한 일들 이런 걸 가지고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고 역사적인 문제가 담겼을 때는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좀 끌어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한 40, 50분은 뭐 금세 가고 이런 글들은 짧은 글이고 별로 얘기